자, 두 번째는 이제 살짝 올려서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예요.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정규 분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앞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줍니다. 현재 여기가 스몰 z, p가 0부터 라지 z가 스몰 z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옵션이 뭘까라고 해보면 첫 번째, 상대방은 여기서 첫 번째 정규 분포를 줍니다. 그래서 배경에서는 나에게 정규 분포를 줄 거야. 배경은 정규 분포를 준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1번. 상대방은 나한테 정규 분포를 줄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의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확률 변수의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가 바로 확률 변수의 내용. 바로 x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렇게. 그리고 이 x라는 값은 뭐가 될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 시간, 아니면 여러 가지 체중, 무게라고 하죠. 무게, 뭐 이런 기타 등등등 다양한 소재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 하자? 정규 분포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컨셉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줘요. 이게 왜냐면 이게 모집단입니다. 얘가 바로 모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 이미 추출 크기 n을 담줍니다. 이미 추출 크기 n이라는 말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이미 추출 크기 n이다 라는 단어가 붙죠. 자, 이때 가장 중요 포인트 첫 번째. 현재 여기서는 복원 추출이라는 뜻이야. 복원 추출.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이미 추출이라는 것은 복원 추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가 n이 2보다 같거나 크면 이것은 이제 표본 평균에 관련된 이야기 있게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관련된 질문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만약 n이 1이면 이때는 그냥 모집단의 현재 정규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그대로 x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 그중 2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n은 뭐로? m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제곱,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는 x 바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이 x바는 뭐예요?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도 점수의 평균 아니면 시간의 평균, 이렇게 이제 평균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만들었으면 이미 추출 크기 n과 결합을 하여 바로 이렇게 표본 평균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만들어라. 이것은 현재 모집단 정규분포고요. 모집단 정규분포.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자, 여기까지 만드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컨셉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뭐였죠? m과 시그마 또는 n의 미정계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 돼요. 없으면 상대방이 줄 때는 이제 뭐뭐일 때
뭐뭇을 구하시오. 이게 되겠죠. 뭐뭇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는 바로 뭐가 온다? 조건문. 바로 그다음에 여기는 쓱 긋고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건문의 내용은 뭐가 올까? 조건문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줍니다. 확률 변수의 범위. 그리고 구하는 값은 바로 확률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을 풀 때는 반드시 뭐 해라? 확률 변수의 범위를 뭘로 바꿔야 돼요? 변수를 이제 x바에서 뭘로? z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바꿔줘. 뭘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한다. n은 0,1의 제곱이고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시고요. 확률 변수의 범위를 이제 z라는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인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림 그려라. 그래프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리기 and 영역을 표시해 주세요. 영역 표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분포 풀이를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를 입력해 주시고 그 알파 베타가 만들어졌습니까? yes.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뭘 해라?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하십시오. 표준 정규분포표 활용. 그래서 뭐 하자? 확률 값을 구한다. 이게 되는 거죠. 확률 구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내용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한다.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자,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맨 처음에는 뭐 해라? 모집단의 정규분포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로 바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후 해당 범위를 입력해서 그림을 그려서 영역을 확인하시고 그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한 뭐해라? 확률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해달라. 자, 이 매핑 확실히 기억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